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지만 사람마다 대화할 때의 감정들은 다릅니다. 유독 어떤 사람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대화가 넘쳐 흐르는 반면 다른 사람과는 5분도 못 견디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차이를 상성이나 케미 혹은 티키타카가 잘 된다라는 말로 넘겨버리죠.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것이 운에 달린 문제일까요? 먼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가 재미있고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존재한다는 점이죠. 이들은 상대방이 평소에 숨기고 있던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끄집어내는 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음의 문에 열쇠를 가진 것처럼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 앞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이야기들이 술술 나오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루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요즘 뭐 하고 지내? 같은 평범한 질문에 그냥 똑같이 살죠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분명히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출근길에 본 이상한 광경, 직장 동료와의 작은 갈등, 밤늦게 든 엉뚱한 생각들까지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지하철에서 만난 할머니가 젊은 사람보다 스마트폰을 더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봤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거나 하는 일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에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이 우리의 이야기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온도계처럼 상대방의 반응을 측정하면서 어디까지 마음을 열어도 안전할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눈빛, 표정,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의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깊은 곳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일종의 보안 시스템 같은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공감해 줍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반응하죠. 이 작은 차이가 우리의 다음 말을 결정합니다. 공감받는다고 느끼면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반응의 차이가 반드시 악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사람만의 소통 방식이거나 그날의 컨디션 혹은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화의 깊이와 재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죠. 공감적인 반응을 받으면 우리는 더 솔직해지고 더 창의적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과정이 거의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대방과의 첫 몇 분 안에 이 사람에게 얼마나 솔직해도 될까를 판단해버립니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까? 이 사람은 내 실수담을 들어도 비웃지 않을까? 내가 가진 이상한 취향이나 관심사를 말해도 될까?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판단에 따라 대화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표면적인 대화에만 머물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면 왜 어떤 사람들과는 첫 만남에서도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사람들과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말이 많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결은 바로 우리 자신부터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이야기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읽어내거든요. 우리가 보내는 신호들, 즉 표정, 몸짓, 반응 방식, 질문하는 스타일 등이 상대방에게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면 상대방도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용기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실수담을 이야기했을 때 어머, 그런 일이? 라고 놀라면서도 웃어주거나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라고 공감해주면 상대방은 더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라고 반응하거나 무표정하게 듣고만 있으면 상대방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단순히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을 먼저 탐험해보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두운 면, 부끄러운 기억, 이상한 취향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런 에너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과거에 했던 바보 같은 실수를 아직도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실수담을 이야기할 때도 마음으로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에는 행복한 추억들이, 어떤 방에는 후회스러운 일들이, 또 어떤 방에는 말하기 부끄러운 실수들이 보관되어 있죠. 어떤 방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꿈들이, 또 어떤 방에는 이상하다고 생각될까봐 숨겨둔 취미나 관심사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에서 깨끗하고 보기 좋은 방들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마치 집에 손님이 오면 정리된 거실만 보여주고 지저분한 방은 문을 닫아두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흥미로운 이야기들은 구석진 방들, 먼지가 쌓인 방들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했던 사업 아이템, 짝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 어릴 때 가졌던 엉뚱한 꿈들 말이죠. 이런 이야기들이야말로 우리를 독특하고 흥미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요소들입니다. 성공담이나 자랑거리들은 대부분 비슷비슷하지만 실패담이나 실수담들은 모두 제각각이거든요. 재미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자신의 모든 방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피한 실수담도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볼만한 취향도 당당하게 말하죠. 나 어릴 때 정말 이상한 꿈이 있었는데 하면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가장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안도감과 함께 우리도 숨겨뒀던 이야기들을 꺼내게 되죠. 이런 순간에 진짜 재미있는 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자기 개방의 상호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도 비슷한 수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응답하게 된다는 원리죠. 마치 거울처럼 서로의 진솔함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약점을 터놓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관계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이 원리가 작동하려면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용기를 내서 첫 번째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개방이라고 해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갑자기 인생사를 다 털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무거운 이야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깊이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괜찮았어 라고 답하는 대신 좀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답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스마트폰으로 젊은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게임을 하시더라고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관찰이나 생각을 나누면 상대방도 자신만의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깊어집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오늘 카페에서 일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연인들이 헤어지는 대화를 들었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 남의 일인데도 말이야. 같은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서 우리의 내면과 감정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됩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분이 좀 이상해? 라고 막연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왠지 모르게 향수병 같은 게 생겼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예전 일들이 자꾸 떠올라.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했던 바보 같은 짓들이라든지 그때는 시시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리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비슷한 감정을 떠올리며 대화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향수나 그리움 같은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감정을 나누는 것은 특히 강력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정보나 지식을 나누는 것보다 감정을 나누는 것이 훨씬 더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내거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어떤 방들에는 정말로 보기 싫은 것들이 들어있기도 하거든요. 실패의 기억, 상처받은 경험, 부끄러운 실수들, 때로는 후회스러운 선택들까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남들과 나누기에는
너무 아픈 기억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두운 부분들까지도 우리 인생의 일부이고, 때로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중요한 것은 어려운 경험들을 단순히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들로부터 배운 것이나 느낀 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경험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나눌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실패나 실수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나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정말 확신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신기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실수를 객관적으로,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자신의 실수담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상대방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것과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묻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방은 우리의 진정성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결국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되는 비결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진정성 있게 살아가야 하죠.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애쓰기보다는 실수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기도 한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진정성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짜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본능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자기 성찰과 용기가 필요하죠.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숨기고 싶은 부분들까지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놀랍도록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억지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상대방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관계에서는 우리 자신도 더 행복해집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니까요. 결국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누군가가 일상적인 질문을 할 때 평범한 답변 대신 조금 더 개인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경험에 호기심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